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레이커스 소식을 한번 쫙 모아봤는데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프시즌 레이커스에 관한 이야기는 좀 대부분 부정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레이커스가 어떤 방향으로 오프시즌을 끌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레이커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는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달튼 크랙트, 브로니 제임스를 드래프트를 통해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과 모두 루키 계약을 맺었는데요. 레이커스와 보장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브로니 제임스는 백넘버 9번을 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는 뭐 2, 3년 정도 더 뛸 예정이고, 그리고 레이커스와 또 브로니는 단연간 보장이 된 루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은퇴할 때까지는 브로니 제임스가 레이커스 유니폼을 계속 입고 활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브로니 제임스가 루키 시즌 얼마나 출전을 할지, 또 출전을 했을 때 활약상은 어떨지, 뭐 기록은 사실 불보듯 뻔하지만 그래도 번뜩이는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지난 시즌에 제일런 후드 시피노나 뭐 혹은 맥스 크리스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브로니 제임스와 달튼 크랙트는 그 전철을 밟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클레이 탐슨의 아버지가 아들 클레이 탐슨의 결정에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이클 탐슨은 아들이 레이커스로 가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레이커스를 선택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좀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은퇴하길 바랐다고 하는데 뭐 그 이유가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탐슨은 레이커스 출신이고 레이커스에서 우승도 달성을 했고 현재까지 수십 년째 레이커스 라디오 해설자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레이커스 생을 바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클레이 탐슨이 뭐 레이커스를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댈러스가 레이커스보다는 좀 더 우승할 가능성이 높고 댈러스의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댈러스가 조금 더 경쟁적인 로스터를 가지고 있고 또 레이커스가 조금 더 코칭 스태프도 더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클레이 탐슨이 내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겠고, 또 댈러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모두 승리한 그런 경기들을 클레이 탐슨이 지켜봤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난 시즌 댈러스가 승리했던 모든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면서 댈러스 플레이오프 성공에 이런 기반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니드라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클레이 탐슨이 필요한 부분들을 또 충족을 시켜줬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댈러스가 레이커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이런 제안을 뿌리치고 댈러스와 계약을 맺게 된 클레이 탐슨입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커스 쪽으로 좀 부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레이커스는 댈러스에 비해서 코칭 스태프나 로스터도 완성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현재 댈러스와 레이커스의 팀 전력,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짜임새도 댈러스가 훨씬 앞서고, 즉 레이커스는 떨어지는 편이고, 자, 그 다음에 레이커스의 오퍼가 조금 더 매력적이고 기간도 길었지만 뭐 세금을 감안한다면 레이커스의 그런 제안들은 딱히 매력적이지 않다. 모든 면에서 레이커스는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도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재밌는 뉴스가 떴습니다. 클레이 탐슨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레이커스는 곧바로 더마 드로잔에게 관심을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더마 드로잔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야? 꽁 대신 닭이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투 채널로 간 게 아니라 클레이 탐슨과 더마 드로잔 모두를 찔러본 게 아니라 클레이 탐슨에게 완전히 올인했다가 실패하자 이제 드로잔으로 간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슷한 포지션에 비슷한 나이대 선수 두 명에게 뭐 양다리 걸치듯이 이렇게 제의를 하면 이도저도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의 협상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클레이 탐슨이 완전히 나가리가 되고 나서 곧바로 더마 드로잔에게 또 러브콜을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마 드로잔이 레이커스로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시카고 불스는 LA 레이커스와의 사인 앤 트레이드에 열려있는 상태고 실제로 협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옵션이 생겨요. 뭐냐면 굉장히 소소한 연봉과 함께 사인하는 게 있겠죠. 그렇다면 뭐 이거는 이제 MLE로 가는 걸 테고, 아니면 사인 앤 트레이드는 최소 3년 계약을 해야 되니까 3년 계약으로 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MLE 계약은 더마 드로잔이 내가 그걸 받고 새로운 계약 맺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미드레벨 익셉션이 12.9mm예요. 13mm입니다. 그렇다면 드로잔이 시카고 불스로부터 제안받은 금액의 3분의 1이에요. 미치지 않은 이상 드로잔의 나이에 1년 MLE 받고 뛰진 않겠죠. 그렇다면 결국 사인 앤 트레이드로 3년 계약을 하는 게 뭐 가장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더마 드로잔은 고향이 LA고 어릴 때부터 코비 키드였기 때문에 레이커스 광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더마 드로잔의 사인 앤 트레이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시카고가 레이커스에게 받는 대가죠.
그런데 레이커스가 뭐 내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딱히 뭐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레이커스가 더마 드로잔 가는데 1라운드 픽 2장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드로잔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디앤젤로 러셀 아니면 뭐 게이브 빈센트를 제3위 팀으로 보내야 돼요. 연봉의 어느 정도를 책임을 지우는 거죠.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제3위 팀이 필요한데 이런 팀으로 이제 브루클린이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브루클린은 또 디앤젤로 러셀을 재영입하는 데에 열려 있다고 해요. 오픈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삼각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뭐 더마 드로잔이 레이커스로 갈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 뭐 레이커스뿐만 아니라 자, 마이애미와도 협상을 또 할 수 있는데 드로잔은 현재 마이애미가 줄 수 있는 금액보다도 더 큰 금액을 원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레이커스로 갈 가능성은 뭐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1년 MLE로 계약을 해서 약간은 뭐 재수하는 느낌으로 더마 드로잔이 그런 선택을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레이커스 팬들이 답답합니다. 진짜 선수들 다 놓치고 뭐 발렌슈나스 관심 있었는데 가고 클레이 탐슨 놓치고 그 다음에 FA 개장 첫날에 맥스 크리스트에게 4년 32밀 주면서 운신의 폭도 줄어들었고 르브론 제임스가 뭐 페이컷 한다 그랬는데 그런 호의도 활용할 수 없게 됐고 지금 레이커스 로스터의 변화는 루키 2명 들어온 거 말고는 없어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일단은 워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즌 개막 전까지 레이커스의 로스터가 지금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FA 선수들은 대부분 연장 계약을 맺었거나 다른 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가 영입할 만한 그런 대상군이 FA 개장 첫날보다 훨씬 줄었죠. 레이커스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로스터를 바꾸고 싶긴 해. 그런데 슈퍼스타가 아닌 선수에게 1라운드 픽 2장을 내주면서 뭐 트레이드하고 싶진 않아 라는 게 레이커스의 스탠스예요. 그럼 여기서 레이커스 팬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럴 거면 왜 개장 첫날에 맥스 크리스 같은 선수한테 아무도 관심 없는 선수에게 4년 32밀을 태우면서 MLE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르브론 제임스도 짜증나게 만드는 거냐 라는 질문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또 라펠리카 단장의 약간 유체이탈 화법도 조금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스터 업그레이드를 계속 우리는 공격적으로 찾을 거다. 계속해서 로스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력할 거고 주변을 둘러볼 것이다. 아주 도움이 되는 트레이드가 있다면 1라운드 픽 2장을 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꺼리는 스탠스예요. 아니 그런데 1라운드 픽 2장을 쓴다고 해서 슈퍼스타가 오나요? 아니죠. 1라운드 픽의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1라운드 픽 2장을 쓰는 것에 매우 열려있으면 몰라도 정말 뭐 이 슈퍼스타가 아니라면 1라운드 픽 2장까지는 쓰지 않을 거다라는 스탠스로 트레이드 협상에 임하면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뭐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레이커스와 계약을 맺겠지만 지금 레이커스의 행보에 대해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레이커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오케이 사인을 내리고 흡족할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라펠린카 단장 본인과 지니버스 구단주 그룹밖에 없어요. 지금 레이커스는 코칭 스태프도 인선이 안 됐죠. 달튼 크넥트가 17순위까지 내려와서 뭐 스틸픽처럼 뽑긴 했지만 이 젊은 선수들을 키우고 육성할 수 있는 코치도 지금 선임이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아예 지금 FA 시장에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뚜렷한 결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 로스터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긴 한 거야? 바꾸고 싶긴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레이커스의 이번 오프시즌의 움직임이 굉장히 애매하다. 무언가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날짜 가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굉장히 의문스럽긴 합니다. 자, 이 와중에 레이커스는 서머리그 로스터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브로니 크넥트는 세크라멘토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서머리그에서 뛰게 됐고요. JHS 레이커스 팬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는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좀 이 선수가 안타깝기도 한데 제일런 후드 시피노는 허리 부상 때문에 이번 서머리그 뛰지 못합니다. 부상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후드 시피노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왔는데 폭망한 루키 시즌을 보낸 이 영건들이 가장 큰 자신감을 가질 무대가 어디냐? 서머리그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프로에서 1년 짬밥을 먹어봤잖아. 그리고 서머리그는 로스터에서 정말 컷달랑 말랑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NBA 1군 무대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얘네들은 깔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감을 갖고 그 자신감을 또 연습으로 열심히 키우고 배양을 해서 NBA 시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또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서머리그는 사우스베이 레이커스 코치, NBA G리그죠. 데인 존슨이라는 인물이 이끌게 되는데, 자, 이분이 세크라멘토와 라스베가스의 서머리그를 지휘할 계획입니다. 뭐 당초 JJ 레딕이 감독 데뷔전을 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데인 존슨이라는 인물이 레이커스의 연건들을 이끌 예정이고요. 하지만 JJ 레딕 역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머리그 운영에 관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커스의 서머리그를 보는 재미는 있겠지만 지금 레이커스는 뭐 연건들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이 선수들의 성장을 바라기까지 여유가 많은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머리그는 서머리그대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레이커스의 이번 여름 행보는 굉장히 깝깝합니다. 자, 레이커스가 또다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선수는 제레미 그랜트인데, 제가 이거는 뭐 다른 컨텐츠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포틀랜드는 제레미 그랜트를 1라운드 픽 2장을 받고 레이커스에 팔길 원합니다. 뭐 이 와중에 디안젤로 러셀이나 뭐 아니면 또 루이 하치무라 등등 선수들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1라운드 픽이잖아요. 그런데 레이커스는 1라운드 픽 2장을 애매한 선수에게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제레미 그랜트는 애매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포틀랜드는 지금 레이커스의 급한 상황을 활용하고자 하죠. 클레이 탐슨을 레이커스가 놓치자마자 포틀랜드 구단 프런트가 레이커스에 전화를 겁니다. 1라운드 픽 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2장은 받아야겠어. 2장은 받아야 되니까 생각 바뀌면 전화해.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1라운드 픽 2장 쓰기 싫거든요. 그런데 1라운드 픽 한 장으로는 이미 이 딜은 파토가 난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레이커스 판단의 문제입니다. 제레미 그랜트에게 1라운드 픽 2장을 태울 것이냐, 아니면 그냥 1라운드 한 장 고수하면서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식의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냐.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제레미 그랜트에게 1라운드 픽 2장은 분명히 아깝고,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리그 관계자들은 제레미 그랜트에게 1라운드 픽 2장의 가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포틀랜드도 알고 있겠지만 레이커스의 상황이 급하고 레이커스의 오프시즌 행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가격을 높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제레미 그랜트의 포틀랜드 동료입니다. 로버트 윌리엄 3세. 상당히 연봉도 작지만 그리고 존재감도 작아지고 있어요. 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선수를 패키지로 넣는다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포틀랜드가 패키지로 넣으면서 1라운드 픽 한 장이라도 더 뜯으면 이게 성공이니까. 그래서 포틀랜드가 슬쩍 흘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로버트 윌리엄스는 지금 가치가 가장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레이커스가 로버트 윌리엄 3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그 다음에 향후 올라갈 가치 같은 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아주 높은 가격으로 좀 잘 쳐준다면 우린 팔 수도 있어.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틀랜드를 레이커스 머리 위에서 놓으려고 하고 있고, 레이커스는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약간 몸부림치는 그런 모양새예요. 레이커스가 만약에 지금 관심 있는 여러 선수들을 다 놓치고 제레미 그랜트만 남았어. 제레미 그랜트 그 다음에 뭐 패키지로 지금 로버트 윌리엄 3세까지 있다면 이때 레이커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너네한테 1라운드 픽 안 쓴다? 이건 이제 앤서니 어윈이라는 양반이 이야기를 했는데, 레이커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브루클린의 도리안 피니 스미스, 그리고 캠 존슨, 그리고 토론토 랩터스에서 팀 옵션 실행한 브루스 브라운입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 레이커스 구단 수뇌부가 트레이드를 문의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원하는 게 캠 존슨 오케이 1라운드 픽, 도리안 피니 스미스 오케이 1라운드 픽, 브루스 브라운 오케이 1라운드 픽. 자, 전부 다 1라운드 픽을 요구했는데, 앤서니 어윈 이 사람의 보도에 따르면 레이커스는 그 어떤 선수에게도 이 3명 중에 단 한 명도 1라운드 픽을 쓰면서까지 데려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무슨 수로 이 선수를 영입할 거야? 픽을 안 쓰고 어떻게 데려올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뭐 이 보도가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루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부분 뭐 레이커스는 내가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부하거나 아니면 파토나거나 지금 부정적인 단어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이 이제 레이커스 팬들을 좀 깝깝하게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르브론 제임스, 리치 폴이 얘기했죠. 내가 페이컷을 받아들일 수 있다. 리치 폴은 르브론 제임스의 이제 에이전트 수장이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의 전력을 돕기 위해서 페이컷을 감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의 행보만 놓고 보자면 르브론 제임스의 호의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르브론 제임스의 배려가 그냥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맥스 크리스티에게 초반에 4년 32밀을 질러버린 게 가장 큰데, 르브론 제임스가 페이컷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 목록이 제임스 하든, 클레이 탐슨, 그리고 요나스 발렌슈나스 같은 선수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임스 하든은 클리퍼스와 연장 계약, 클레이 탐슨 댈러스 행, 요나스 발렌슈나스 워싱턴 행,
그렇기 때문에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이런 페이컷을 감내하면서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마 드로잔 정도? 근데 더마 드로잔이 저렴한 금액에 계약을 하겠냐고.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르브론의 페이컷 계획은 현재까지는 처절한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또 레이커스에 대해서 역시나 좀 부정적인 그런 루머들이 나왔는데, 일단 레이커스 조직의 문제도 있고 라펠링카 단장도 그냥 구단 내에서 평판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그런 루머가 나왔습니다. 일단 라펠링카 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에이전트 출신이에요. 그런데 2004년이었나요? 그 카를로스 부저 뒤통수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에이전트가 라펠링카였습니다. 그때 부저가 완전히 클리블랜드 뒤통수 진짜 풀파워로 빡 때리고 유타로 튀었잖아요. 네, 그래서 클리블랜드 팬들이 당시에 뭐 부저를 엄청나게 싫어했고 이 모든 거를 계획했던 양반이 라펠링카였어요. 네, 그래서 에이전트 때부터 굉장히 좀 밉상이었고, 그리고 라펠링카 단장의 좀 단점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수를 거래하거나 협상을 할 때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니 에인지 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든 이들이 협상하기 꺼려하는 인물이었지만 좀 시원시원한 맛은 있었거든요. 그냥 yes or no, 그 다음에 이거 한 장 더 싫어? 오케이, 그럼 파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라펠링카 단장은 그냥 절대 속내를 약간 내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여우짓하는 거죠. 그러면 싫잖아.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품고 있고 너네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볼까? 아 그래? 굉장히 협상하기 싫은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라펠링카 단장의 그런 평판 때문에 결국 레이커스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커스의 지금 구단 역시도 많은 이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특히 코치 인선. 지금 테리 스타츠는 계속해서 레이커스가 코치로 모셔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테리 스타츠 감독은 높 하고 골든스테이트로 갔죠. 초짜 감독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에이드리언 그리핀 미러키 감독과도 결국 싸워서 나갔잖아요. 본인이 거기서 교훈을 얻은 거죠. 스티브 커 감독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고, 드웨인 케이시 전 디트로이트 감독도 레이커스의 어시스턴트 코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유는 가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JJ 레딕이라는 굉장히 젊은 감독 밑에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무리 미국 문화를 하더라도 84년생 감독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이커스는 본인들이 원했던 제임스 보레고, 자렛 더들리, 그 다음에 샘 카셀 전부 다 지금 일단 영입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테리 스타치에게는 완전히 거절당했습니다. 드웨인 케이시도 마찬가지고, 스캇 브룩스, 그 다음에 엘빈 젠트리, 자 이런 베테랑 감독 출신의 코치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협상이 완료된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그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레이커스는 어떤 상황이냐? 일단 레이커스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불안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레이커스의 현재 환경이 너무나 불안하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는 명문이고 르브론 제임스가 있지만 어시스턴트 코치에게는 굉장히 짠 구단이에요. 그래서 레이커스가 코치들에게 돈을 많이 지불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 없이 필앤디라는 아주 능력 있는 코치도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물론 감독 바꿀 때 코치들도 다 갈긴 하지만 필앤디라는 아주 명성이 높은 코치까지 내보내면서 대안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JJ 레딕이 젊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레이커스 구단 자체가 지금 뭔가 좀 감을 잃어버린, 혹은 약간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이커스의 내부 분위기가 좋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레이커스의 지금 분위기, 아직까지 시즌 개막까지 많이 남아있지만 절대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레이커스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들이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거절, 그 다음에 거부, 그 다음에 파투, 그 다음에 불확실, 이런 단어들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코칭 스태프를 아직까지도 인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또 하나의 연례 행사가 등장했습니다. 레이커스는 AD가 4번으로 뛰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옵션은 지금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레이커스 서플라이의 그 기사를 보시면 레이커스가 AD를 스타팅 4번으로 옮기는데 흥미가 있지만 옵션은 리미티드, 제한되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옵션은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루머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리그 관계자들이 봤을 때 레이커스가 그렇게 본인들이 지금 로스터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JJ 레딕을 보조할 수 있는 코치들을 데려오는데 좀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루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루머일지는 사실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도 아직까지 계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이커스와 함께 할지 아니면 떠날지. 자, 물론 아들이 지금 레이커스의 픽을 받았기 때문에 레이커스를 떠나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 어떤 계약 소식이나 뭐 아니면 트레이드 소식도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커스 팬들은 지금 몸에서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레이커스 라펠링카 단장 굉장히 명망 높고 그 다음에 경험도 풍부합니다. 또 레이커스 구단이 갖는 뭐 어드밴티지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레이커스의 상황이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과연 레이커스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남은 FA 시장에서 레이커스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레이커스 팬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